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 가장 꺼리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사소한 습관의 중요성을 환자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60년간 수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지켜본 의사로서 이제는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 후 30분 동안 무심코 하는 그 행동이 10년 후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85세 현역 신경과 전문의 안동희입니다. 건강하게 90세를 넘기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비결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식후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뭘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하던 것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답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돈이 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단지 그 행동 하나만 멈추면 우리 몸의 시계는 거꾸로 흐를 수 있습니다. 제가 60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보며 발견한 진실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건강 상태에서 시작해도 식후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사 후에 의뢰하는 행동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편안함이 어쩌면 지금 당신의 혈관과 조용히 악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5년 전 제 8순 생일이었습니다. 의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차려준 진수성찬을 먹고 60년간 의사로 살며 건강을 자신했던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제 오랜 습관을 즐기고 있었죠. 그때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동료 의사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제 몸에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인 저는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그때의 절망감은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의사인 저도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절망 속에서도 길은 있을 거라 믿고 제 몸을 가지고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연구 결과를 찾아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동료 의사들은 안 원장, 그런 사소한 것으로 건강이 좌우될 리가 있나?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디서부터 원인을 찾으시겠습니까?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었습니다. 식후 혈류가 문제였습니다. 우리 몸의 피가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리는 그 찰나의 순간 뇌와 심장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을요. 좋은 약보다 좋은 습관이 먼저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새벽에 느끼던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저는 제 환자들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극적인 회복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지킨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확실히 더 좋은 경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85세가 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만 식후 30분이라는 시간을 독이 아닌 약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
평소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는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릴 내용 중 마지막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혜건강소 채널을 처음 찾아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당신의 10년 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매주 저는 60년간 수천 명의 뇌혈관 환자들을 치료하고 제 몸으로 직접 검증한 생존의 비밀을 이곳에서만 독점 공개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새벽에 머리가 맑아졌다, 어지럼증이 사라졌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혹은 매일 식사 후에 이유 없는 피로감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당신의 밥상을 보약으로 만드는, 그러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식후 30분의 3가지 금기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후에 잠깐 눕는 것이 보약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폐를 공격하고 생명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습관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소파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거나 그대로 스르르 잠드는 것을 최고의 휴식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세가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입니다. 우리 몸은 식사를 마치면 위장에 모든 혈액과 에너지를 보내 소화에 집중합니다. 이때 바로 눕게 되면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 강한 위산이 섞인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식도와 위를 꽉 조여주던 괄약근이라는 문지기 근육의 힘이 약해져 있어 역류가 훨씬 더 잘 일어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역류한 음식물 일부가 기도로 넘어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흡인성 폐렴입니다. 노년층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이자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78의 이순자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평생 소화 하나는 자신 있다며 식사도 잘하시고 활기차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점심을 드시고 나면 꼭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드라마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죠.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데 나는 소가 돼도 좋으니 편한 게 최고야, 웃으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마른 기침이 잦아지고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답답해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 그러려니 감기 기운이 오래 가나 보다 하고 넘기셨죠.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진단명은 흡인성 폐렴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내가 한평생 잘못한 것도 없이 밥 잘 먹고 편하게 좀 누운 것뿐인데 이것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 후 어르신은 한 달 넘게 항생제 치료를 받으며 고생하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최소 30분, 길게는 1시간 동안은 꼭 허리를 펴고 앉아 계십시오. 텔레비전을 보시더라도 소파에 눕지 말고 식탁 의자에 앉아 차를 한 잔 드시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세요. 이것만으로도 중력이 우리 편이 되어 위산 역류를 막아줍니다. 만약 너무 피곤해서 꼭 누워야겠다면 베개 2~3개를 등 뒤에 받쳐 상체를 최소 30도 이상 높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속 쓰림이 작거나 만성적으로 기침, 가래가 있는 분, 천식이 있는 분들은 이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드신 날에는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사 후에 소파나 침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장 먼저이지는 않으신가요? 그 달콤한 편안함의 대가가 무엇일지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하루의 피로를 푸는 뜨거운 목욕. 식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5년 전 팔순에 저를 쓰러뜨렸던 주범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을 최고의 건강법 중 하나로 생각하십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식사 직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사 후 우리 몸의 혈액은 소화라는 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부분 위장으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올라간 체온을 식히기 위해 피부의 혈관을 활짝 열어 그쪽으로 또다시 엄청난 양의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집니다. 위장도 피를 달라, 피부도 피를 달라, 아우성을 치는 혈액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바로 우리의 뇌와 심장입니다. 다른 장기들로 피를 다 뺏겨버린 뇌와 심장에는 혈액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몸이 직접 겪은 고통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60년간 뇌를 연구해온 신경과 의사인 저조차도 이 간단한 원리를 무시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목욕의 황금률은 무엇일까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목욕은 식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난 후에 하시는 겁니다. 위장이 소화라는 큰일을 어느 정도 마친 후에 하는 것이죠. 물 온도 또한 중요합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아니라 우리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따뜻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목욕 시간도 1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욕실에 작은 모래시계나 타이머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협심증 같은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식후 뜨거운 목욕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목욕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즉시 물에서 나와 천천히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얼마 만에 욕실로 들어가시나요? 혹시 배우자나 부모님께서 식사하시고 바로 목욕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서로의 목욕 시간을 확인해 주는 작은 관심이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후 과일은 금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일이 몸에 얼마나 좋은데, 비타민 덩어리인데 왜 먹지 말라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과일은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먹느냐에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 먹는 과일은 우리 몸속에서 소화 과정의 충돌을 일으키고 혈당을 공격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의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일은 대부분 단순당으로 이루어져 있어 위에서 소화되는데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밥이나 고기, 나물 같은 일반적인 식사는 위에서 소화되는데 최소 2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위장 속에 밥과 반찬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위로 과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소화되어야 할 과일이 옴짝달싹 못하고 다른 음식들이 소화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따뜻한 위속 온도에 의해 과일의 당분이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식후에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속이 불편해지는 이유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식사를 통해 이미 혈당이 한번 올라간 상태에서 소화가 빠른 과일의 당분까지 더해지면 우리 몸의 혈당 수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처럼 치솟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췌장이 어떻게든 인슐린을 뿜어내어 이를 감당하지만 나이가 들고 췌장의 기능이 떨어진 우리에게는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가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72살의 김영식 어르신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사과 반쪽을 드시는 것을 60평생 건강 습관이라 믿고 살아오셨죠. 나는 밥도 적게 먹고 단 것이라곤 과일밖에 안 먹는데 왜 자꾸 혈당이 높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저녁 식후에 드시던 사과를 오후 4시경 간식으로 드셔보시라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식후 더부룩함이 완전히 사라졌고 공복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과일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황금 시간은 바로 식사 1시간 전 혹은 식사 2시간 후입니다. 식전에 먹는 과일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주고 식후 2시간 뒤에 먹는 과일은 다른 음식과 충돌 없이 안전하게 소화 흡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진단받았거나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으신 분 혹은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이 원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강한 분이라도 식후 과일 습관이 반복되면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여러분의 손은 어디로 향할 것 같으신가요? 과일 바구니이신가요? 아니면 따뜻한 차 한 잔이신가요?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혈당과 복부의 편안함을 결정한다는 사실, 이제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린 3가지 금기사항, 이제 여러분의 삶의 원칙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식후에 편하자고 바로 눕는 습관이 우리의 폐를 공격하는 흡인성, 폐렴의 무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루의 피로를 푼다며 들어간 식후의 뜨거운 욕조가 뇌로 가는 혈액을 빼앗아 당신을 쓰러뜨릴 수 있는 침묵의 함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건강식이라 믿었던 식후 과일이 사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췌장을 지치게 만드는 달콤한 공격수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가슴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원칙들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리 대단하거나 어려운 약속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꾸준함입니다. 건강은 반짝하는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어쩌면 지루할 만큼 성실하게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90살의 한 어르신은 원장님, 매일 똑같이 하려니 재미도 없고 가끔은 귀찮아 죽겠어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귀찮음을 10년간 반복하셨고 결국 100세 생신을 자녀들과 함께 맞이하셨습니다. 혹시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이걸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60년간 의사로 살며 건강을 자신했던 저조차도 팔순의 나이에 쓰러지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삶을 바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달라진 삶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은 마음과 정직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에 몸을 웅크리면 온몸이 굳는 것처럼 걱정과 불안이라는 마음의 추위는 우리 혈관을 뻣뻣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따뜻한 햇살 같은 웃음과 감사는 경직된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최고의 혈관 확장제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억지로 실천하기보다 내 몸을 살리는 즐거운 습관이라 생각하며 밝은 마음으로 임할 때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항상 웃고 주변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돈 한 푼 들지 않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라면 이미 건강한 삶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떼신 분입니다. 그 소중한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키워보세요.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지나가는 한 번의 클릭이 당신의 10년 후 건강을 바꾸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오늘 알려드린 금기 사항보다 더 근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의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관심은 제가 지치지 않고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더 많은 분들께 정확히 전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얻은 이 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사람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는 사랑이 담긴 잔소리로, 자녀들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함께 경로당이나 교회에 다니는 친구분들께는 따뜻한 관심으로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안부를 묻는 세대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건강한 100세, 당당한 인생을 우리 함께 열어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곁을 지키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의 시작은 작은 한 걸음입니다. 오늘 저녁 식후 30분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활기차고 빛나는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